어느 날 당신은 AI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공지능의 창의성이 인간의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최신 논문을 찾아줘. 잠시 후 AI는 답합니다. 2024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단기 기억력이 평균 18% 감소했습니다. 논문의 제목도 있습니다. 연구자의 이름도 있습니다. 학술지 이름과 발행 연도, 심지어 논문이 몇 페이지에 실렸는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설명은 구체적이고 문장은 전문적이며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믿습니다. 문제는 그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목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연구자의 이름을 찾아도 해당 연구는 없습니다. AI가 제시한 학술지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호에는 그런 논문이 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AI는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논문의 제목과 저자, 연구 결과, 발행 정보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AI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어 모델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도서관을 검색하는 사서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AI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문장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신 논문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AI는 진짜 논문을 찾아야 한다는 명령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학술적인 답변이 어떤 형태로 작성되는지도 함께 요구받습니다. 논문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발행 연도와 연구 방법, 숫자로 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AI는 이 형식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논문 초록과 보고서, 기사와 참고문헌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논문의 형식을 잘 안다는 것과 그 논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AI는 빈칸을 싫어합니다. 질문자가 논문을 요구했는데 확실한 자료를 떠올리지 못하면 모른다고 멈추는 대신 가장 그럴듯한 형태로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대학의 이름, 해당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연구 용어, 학술지에서 볼 법한 논문 제목, 사람 이름처럼 자연스러운 저자명, 연구 결과처럼 보이는 숫자, 각 요소는 따로 보면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논문으로 결합되는 순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연구가 탄생합니다. AI가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AI는 자신이 말하는 문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질문 뒤에는 이런 답변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AI의 오류는 엉터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가짜 논문의 제목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연구 방법은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결과에는 적당한 숫자가 들어갑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믿고 있던 생각을 확인해 줍니다. AI를 많이 사용하면 기억력이 나빠질 것 같다는 불안, 소셜미디어가 집중력을 망칠 것 같다는 의심, 특정 음식이 암을 예방할 것 같다는 기대. AI는 우리가 예상하는 결론을 학술적인 문장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이미 믿던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보에 더 쉽게 설득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논문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정보 하나가 틀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정보가 다른 글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AI가 만든 논문을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용합니다. 그 보고서를 본 다른 사람은 블로그 글을 씁니다. 그 블로그를 참고한 또 다른 AI는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의 잘못된 생성이었지만 반복되는 순간 하나의 출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곳에서 같은 내용이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검증된 사실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장이 단 하나의 존재하지 않는 논문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에게 다시 생각하라고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해. 다시 검토해봐. 단계별로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면 AI는 이전 답을 취소하기보다 그 답이 왜 타당한지 더 길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처음 만들어낸 가짜 논문을 전제로 삼은 채
연구의 의미와 한계, 후속 연구 방향까지 덧붙입니다. 짧은 오류가 긴 오류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근거가 생겼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문장의 수가 늘어난다고 사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전제 위에서 추론을 오래 계속하면 결과는 더 정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에게 논문을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AI는 연구 주제를 정리하고 검색어를 만들고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문제는 AI의 답을 최종 결과로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 논문의 제목이 나왔다면 제목을 그대로 검색해야 합니다. 저자의 이름과 소속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술지의 실제 페이지에서 논문이 검색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논문 식별 번호가 있다면 해당 번호가 진짜 문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AI가 제시한 요약과 실제 논문의 결론이 같은지도 비교해야 합니다. 출처가 적혀 있다는 사실은 검증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검증해야 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글을 잘 쓰는 능력과 많이 아는 능력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문장이 유창하면 지식도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면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이 두 능력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AI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인을 마친 사람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만들어내는 현상은 AI의 작은 결함이 아닙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AI는 진실을 그대로 꺼내 보여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주어진 문맥에서 가장 그럴듯한 다음 문장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대부분의 순간에는 그럴듯함과 사실이 겹칩니다. 그래서 AI는 유용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어긋나는 순간 AI는 거짓을 말하면서도 진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더 좋은 질문을 작성하는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AI가 무엇을 말하게 만들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답 가운데 무엇을 믿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생성하는 능력이 흔해질수록 검증하는 능력은 더 비싸집니다. 누구나 몇 초 만에 보고서와 논문 요약, 시장 분석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는 글을 빠르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글의 전제와 출처, 근거를 끝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AI가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AI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그 말을 사실이라고 믿었을까? AI는 없는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마지막 결정은 여전히 인간이 내립니다.